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에너지 인프라의 심장부 걸프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2026년 6월 4일 한국의 팀코리아가 루이지애나 연안 FLNG 1호기 건설 사업을 따냈습니다.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규모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주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걸프만 한복판의 에너지 시설을 미국 자본이 직접 나서서 외국 기업에 맡긴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전 세계 FLNG 발주 10척 가운데 6척을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걸프만 조선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에너지부의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48시간 안에 자국 경쟁력 재평가 보고서를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헤인즈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걸프만 에너지 인프라국에서 26년째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걸프만의 에너지 시설 정책을 설계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제 일입니다. 26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LNG 플랜트는 미국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내내 이 산업을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조선업은 오래전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설계와 시공만큼은 여전히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늘 성실한 하청 국가였습니다. 배를 잘 만들지만 이런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는 자리는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2018년 저는 텍사스 연안 LNG 터미널 확장 프로젝트를 직접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에너지부 내부 표창을 받았고 이후 걸프만 에너지 인프라 정책 논의에서 제 발언이 상당한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에너지 인프라의 주도권이란 오랜 시간 쌓아온 자국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오늘 이 회의실까지 저를 데려왔습니다. 2026년 6월 4일 아침 제 책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에너지 관련 부처가 공동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루이지애나 FLNG 1호기 팀코리아가 EPC 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총 사업비 48억 달러 중 삼성중공업이 28억 달러 규모의 설계 조달 시공을 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본이 미국 땅의 에너지 시설을 스스로 외국 기업에 맡긴 겁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려 몇 번이고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계약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전체에서 반복될 흐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6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앞마당이라 믿어온 이 시장의 지위를 이제 정면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삼성중공업이 이미 세계 FLNG 발주 10척 중 6척을 가져간 상황에서요. 저는 휴스턴 시내 에너지부 지역 청사로 향했습니다. 아침 습기가 걸프만 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10층 회의실 문을 열자 진한 원두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걸프만의 항만 크레인들이 흐린 하늘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낡은 액자 하나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액자의 주인이 월터 브래드쇼였습니다. 걸프 코스트 에너지 산업협회 회장, 65세였습니다. 백발에 늘 카키색 재킷을 입은 그는 1970년대 걸프만 최초 LNG 터미널 준공식 사진을 액자에 넣어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옆에는 최근 미국 EPC 기업들의 수주 실패 통계를 인쇄해서 함께 지니고 다녔습니다. 브래드쇼는 회의 때마다 그 두 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헤인즈. 브래드쇼가 액자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브래드쇼가 사진 속 준공식 장면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가 이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걸프만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의 본거지입니다.
배 몇 척 수주했다고 그 지위가 흔들릴 리 없습니다. 이번 계약도 결국 우리 자본이 우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에밀리 카터가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부 조선산업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결론 내리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브래드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액자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뒤 저는 26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내내 에너지 인프라를 지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세기 전 백사장 사진 한 장으로 배를 짓겠다던 나라가 이제 우리 걸프만에 배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래드쇼가 준공식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낡은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의 그 사진이 오늘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정말 대신할 수 있을까? 에밀리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브래드쇼가 준공식 사진을 다시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반세기의 축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걸프만 위로 아침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쇼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브래드쇼가 손가락을 하나 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전통입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는 걸프만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계약 하나가 아무리 커도 반세기 동안 쌓아온 우리의 지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걸프만이 미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라는 건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브래드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전통이라는 말은 지난 26년간 제가 회의 때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온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 오늘의 계약 구조와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 깊이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브래드쇼가 손가락을 하나 더 폈습니다. 기술력입니다. 설계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는 여전히 우리 미국 기업들의 영역입니다. 한국이 배를 잘 만든다고 해도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전체를 이끄는 역량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EPC 기업들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었습니다. 브래드쇼가 액자를 다시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참여했던 텍사스 정유 플랜트 프로젝트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우리 손으로 전부 해냈던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량이 지금도 우리 산업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EPC 산업의 축적된 경험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브래드쇼가 액자를 탁 눌렀습니다. 안보입니다. 에너지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우리 걸프만의 핵심 시설을 외국 기업에 맡기는 건 장기적으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국 EPC 역량을 지키는 게 진짜 국익입니다. 브래드쇼가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헤인즈, 26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세기 동안 이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온 나라입니다. 한국이 배 몇 척 더 수주한다고 해서 그 표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제 확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논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전통, 기술력, 안보, 26년 동안 제가 해온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회의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그 논리가 완결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브래드쇼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인데도 이 회의실에서 그녀는 늘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몸의 몸짓이었습니다. 브래드쇼 회장님,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세 가지, 에너지 인프라 전통, 기술력, 안보, 전부 26년 동안 제가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열려는 화면에 그 세 가지가 반박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브래드쇼가 액자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반박될 게 없습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들어봅시다. 브래드쇼 옆에 앉아 있던 신입 애널리스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텍사스 A&M을 갓 졸업한 신입인 듯 했습니다. 감색 재킷에 안경을 쓴 그는 브래드쇼를 바라보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저는 26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방금 브래드쇼 회장이 한 세 가지 주장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에밀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3초, 4초, 5초.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전부입니다, 국장님. 회의실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브래드쇼가 액자에서 손을 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브래드쇼가 액자에서 손을 뗐습니다. 완전히 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액자 근처에 손가락을 얹은 채였습니다. 저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브래드쇼의 논리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걸프만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브래드쇼의 논리가 맞는다면 이 보고서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전통, 기술력, 안보, 장관실에 올리기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열려는 화면이 그 결론을 흔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누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보고서의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단순 하청론부터 보겠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걸프만 위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회의실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구조도가 떴습니다. 브래드쇼 회장님, 이번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브래드쇼가 액자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설계, 조달, 시공 계약이라는 건 압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단순 EPC 도급이 아닙니다. 투자와 금융, 운영이 결합된 투자 개발형 PPP 사업입니다. 건설 5년, 운영 25년입니다. 브래드쇼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 자본이 발주한 사업 아닙니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블랙록이 주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도 재무적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인 카인드, 녹색펀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단순히 시공만 맡은 하청업체라면 이런 투자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브래드쇼가 투자 구조도를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에밀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카인드가 7천만 달러, 녹색펀드가 3천만 달러, 해양진흥공사가 5천만 달러입니다. 합쳐서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재무적 투자는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서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브래드쇼가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브래드쇼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카운트했습니다. 1초, 2초, 3초. 브래드쇼가 3초 이상 침묵하는 건 이 회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투자 참여가 하청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확신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계속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 참여 자체가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설계부터 시공, 25년의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한국 기업의 몫입니다. 이걸 단순 하청이라고 부르기엔 관여의 폭이 너무 넓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단순 하청이라면 정해진 도면대로 시공만 하고 끝나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의 운영까지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브래드쇼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6년 동안 에너지 계약서를 검토해온 감각으로도 이 정도로 깊이 관여하는 구조를 하청이라고 부르는 건 무리였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단순 하청론은 반박됐습니다. 투자개발형 PPP 25년 운영까지 포함된 구조입니다. 브래드쇼가 액자에서 손을 뗐습니다. 조용히 세게 누르지 않고 저는 그 동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변화였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구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자료로 다시 확인했는데 이런 형태의 장기 투자 개발형 계약을 단순 하청으로 분류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발주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에게만 이런 구조를 제안합니다. 브래드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날카롭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일회성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브래드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계약 하나가 크다고 해도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번의 성공을 추세로 확대 해석하는 건 성급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의 계약만 봤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래드쇼 회장님,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주한 FLNG가 몇 척인지 아십니까? 브래드쇼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릅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FLNG 발주 10척 가운데 6척입니다. 이번 계약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세계 시장의 60%를 가져간 상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브래드쇼가 액자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기술력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에밀리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규모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척 가운데 3척은 이미 운영 중이고 나머지 3척은 건조 중입니다.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실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운영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브래드쇼가 잠시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번 계약과 무슨 상관입니까? 브래드쇼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우연한 한 건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시장 지배력의 연장선이라는 뜻입니다. 6척을 이미 가져간 기업이 7번째를 가져가는 건 이변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의 계약을 우연으로 보는 것과 이미 60%의 시장을 장악한 기업의 자연스러운 다음 수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숫자 하나가 이렇게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저는 26년 동안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보겠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 내 FLNG EPC 기업들의 최근 수주 실적도 확인하시겠습니까? 브래드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4초, 5초. 최근 5년간 미국 기업이 단독으로 수주한 대형 FLNG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브래드쇼 회장님, 우리 EPC 역량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면 이 공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입 애널리스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지난주 정리한 자료를 다시 봤는데 지난 10년간 대형 해양 플랜트 EPC 실적 상위 5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한국과 유럽 기업이었습니다. 브래드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위표는 그가 처음 보는 자료였습니다. 브래드쇼의 손이 액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걸프만 위로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숫자들이 설명 가능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래드쇼가 들고 다니는 준공식 사진이 이제 낡은 기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반세기 전의 영광이 오늘의 숫자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2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단순 하청론은 반박됐습니다. 투자 개발형 구조입니다. 일회성 계약론도 흔들립니다. 세계 시장 60%가 그 증거입니다. 브랜드쇼, 아직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까? 브래드쇼가 액자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까보다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설계 역량은 여전히 우리 몫이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잠깐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커피 2잔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걸프만 항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아침 안개 사이로 서 있었습니다. 국장님, 브래드쇼 회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 설계 역량 논리가 남아있어. 설계는 여전히 우리 몫이라는 그 논리. 에밀리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3라운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걸프만의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브래드쇼가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액자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설계 역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브래드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공은 한국이 맡아도 이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는 결국 우리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설계 협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래드쇼 회장님, 이번 계약이 EPC,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전체를 포괄한다는 걸 다시 확인하시겠습니까? 브래드쇼가 잠깐 멈췄습니다. EPC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정확합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삼성중공업이 책임집니다.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 배열 회수 보일러 같은 친환경 설계 기술도 전부 한국 기업의 기술입니다. 브래드쇼가 화면 속 기술 목록을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이 기술들의 원천이 정말 한국 자체 개발입니까? 에밀리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와 폐열 회수 시스템 모두 한국 조선 3사가 지난 10년간 독자적으로 고도화해온 기술입니다. 초기 개념은 여러 나라에서 공유됐지만 현재 상용화 수준으로 완성한 곳은 한국 기업들입니다. 브래드쇼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일부 기술은 라이선스일 수 있습니다. 브래드쇼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는 라이선스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실제 설계에 통합하고 전체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역량 자체가 핵심입니다. 부품을 아는 것과 완성품을 설계하는 것은 다른 능력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설계 역량이 미국에 남아있다는 주장이 맞으려면 최소한 프로젝트의 핵 설계 결정권이 미국 기업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EPC 전체가 한국 기업의 책임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브래드쇼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설계 역량론도 흔들립니다. EPC 전체가 한국 기업의 책임입니다. 브래드쇼,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브래드쇼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셌습니다. 5초, 10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건이 우리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는 다시 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방어적인 논리였습니다. 26년 동안 봐온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아니라 곤혹스러움이 비쳤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새 표가 떴습니다. 브래드쇼 회장님, 이 프로젝트에 2호기, 3호기 추가 발주 기획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브래드쇼가 계산을 시도하다 멈췄습니다. 저도 암산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블랙록 측에서 이미 후속 프로젝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1호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호기와 3호기도 같은 파트너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증된 파트너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브래드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검증된 실적을 가진 파트너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국 기업을 처음부터 검증하는 위험을 발주처가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브래드쇼가 액자를 만지작거리며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입력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이 아까보다 느려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회장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브래드쇼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호기, 3호기까지 포함했을 때 예상 규모를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브래드쇼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역설이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걸프만이 우리 앞마당이라는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이 오히려 앞으로의 추가 발주까지 한국 기업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26년 경력에서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구도였습니다. 도미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에밀리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첫 번째, 1호기 성공이 2, 3호기 추가 수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걸프만의 주도권을 당연하게 여겨온 프레임을 이제 경쟁 구도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브래드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까? 에밀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위협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키울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래드쇼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동의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히 계약 하나가 성공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프만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브래드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걸프만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액자가 아니라 창밖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에메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브래드쇼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에밀리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걸프만의 흐린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26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의 주인이라 믿어온 그 자부심이 정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였는가?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지난 26년을 되짚어봤습니다. 걸프만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안 저는 늘 한국을 우리 뒤를 따라오는 협력사로만 봐왔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실에서 그 생각 자체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잠시 덮었습니다. 화면 대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브래드쇼 회장님,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조선 엔지니어셨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1972년 미국 조선업계 자문으로 울산 현대조선소 건설 현장에 파견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처음 그 부지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를요. 브래드쇼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액자를 쥔 진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에밀리가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시아 신규 조선소 건설 자문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답니다.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자문하셨는데 대부분 계획 단계에서 흐지부지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며 비행기에 오르셨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그냥 백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에밀리가 계속했습니다. 조선소도 없고 도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사업가는 이미 유조선 2척을 수주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 사업가가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 영국 은행을 찾아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건
백사장 사진 한 장과 5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우리는 3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 하셨답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은행 담당자 앞에서 지폐 한 장으로 차관을 설득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던 영국 은행 관계자를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셨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 사업가는 계획서도 도면도 아니라 자기 나라의 역사를 근거로 돈을 빌린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우셨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선소 건설과 배 건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걸 직접 보셨기 때문입니다. 도크를 파는 사람들 옆에서 이미 선체 용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방식의 공정을 평생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브래드쇼의 손가락이 액자 표면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26톤급 유조선 2척이 동시에 완공됐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진수식에 계셨습니다. 백사장이었던 그 자리에 완성된 배 2척이 떠 있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회사에 보낼 보고서를 쓰다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고치셨다고 합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이례적인 성과라고 썼다가 나중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현장이라고 고쳐 쓰셨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보고서 사본을 평생 간직하셨고 제가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그 보고서를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브래드쇼의 액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니고 다니던 그 사진이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무게로 놓여 있었습니다. 브래드쇼 회장님, 에밀리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백사장에서 배를 만들던 나라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걸프만에 배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목격하신 게 오늘 이 회의실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숫자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브래드쇼가 액자를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도 에밀리의 이야기가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그 시절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들여다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앞서 있다고 믿어온 자부심과 그 나라를 그저 성실한 시공사로만 봐온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옵니다.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가장자리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걸프만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26년 동안 저는 에너지 인프라의 주도권을 오랜 기술 축적에서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축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백상 위에서 시작된 무모함과 집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획서 대신 지폐 한 장을 내밀 수 있었던 그 배짱이 반세기 뒤 오늘의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브래드쇼 회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순 하청론 반박됐습니다. 투자개발형 구조입니다. 일회성 계약론도 흔들립니다. 세계 시장 60%가 그 증거입니다. 설계 역량론도 EPC 전체 책임화 앞에서 흔들립니다. 추가 발주 도미노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약 뒤에 백사장에서 시작된 반세기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반박할 게 있습니까? 브래드쇼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액자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브래드쇼가 2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액자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걸프만의 정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항만의 크레인들이 그 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에밀리도 기다렸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침묵을 먼저 깨서는 안 됐습니다. 브래드쇼 스스로 깨야 했습니다. 26년, 아니 협회에서 쌓아온 경력까지 합치면 그 이상 쌓아온 논리가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브래드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따로 쓰겠습니다. 이건 일회성 계약이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브래드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브래드쇼가 천천히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준공식 장면이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니고 다닌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사진 속 리본 커팅 장면을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헤인즈,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계약을 일회성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프레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온 숫자들이 그리고 에밀리의 이야기가 그 프레임을 더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걸프만의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쇼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6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가 창가로 먼저 걸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 상대를 바라보는 쪽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브래드쇼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표준이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계속 지켜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사장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이썰이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브래드쇼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26년 동안 봐온 그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브래드쇼가 말했습니다. 걸프만은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이 지켜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이 계속 갱신되지 않으면 그저 과거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래드쇼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협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업의 개척자라고. 그 말에 저는 평생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밀리의 할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개척자라는 것도 결국 계속 도전하는 사람에게 붙는 이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도전을 언젠가부터 멈췄던 건지도 모릅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열었습니다.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루이지애나 FLNG 수주 재평가 자국 EPC 경쟁력 및 대응 전략 첫 줄 결론을 썼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 하청이 아닌 투자 개발형 PPP 구조이며 삼성중공업의 세계 FLNG 시장 60%를 점유가 뒷받침하는 구조적 결과인 추가 발주 가능성 높음, EPC 경쟁 프레임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6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오늘처럼 손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내내 에너지 인프라를 지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세기 전 백사장 사진 한 장으로 배를 짓겠다던 나라가 이제 우리 걸프만에 배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브래드쇼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보고서 문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브래드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겨두십시오.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26년 동안 함께 일한 제가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희 아카이브에도 남겨주세요. 그녀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관실 제출용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48시간 중 아직 2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회의에서 꺼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브래드쇼가 가방을 챙기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헤인즈, 이번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루이지애나 FFLNG 수주 재평가, 우리의 선택. 브래드쇼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공식 사진은 이번엔 테이블 위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액자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 액자를 버리지 않고 가져간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세기 전의 성취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성취를 오늘의 잣대로만 쓰지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브래드쇼가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볼 때 아마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걸프만 부둣가로 걸어갔습니다. 26년 동안 수백 번 지나쳤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관실에 제출된 재평가 보고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됐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부둣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둣가에서 바라본 걸프만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항만의 크레인들이 저녁 하늘 아래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화물선 한 척이 불빛을 밝힌 채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낮게 날며 수면 위를 스쳤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부둣가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둣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항만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며 물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제 모습이 잠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걸프만이 세계 에너지 산업의 유일한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좁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심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둣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26년 동안 이곳에서 세계 에너지 산업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그 산업의 뿌리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우리의 성취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그 성취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멀리 서쪽 하늘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태평양 건너 아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울산, 에밀리의 할아버지가 반세기 전 걸었던 그 백사장이 저 대륙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1972년 그 백사장에서 시작된 도전이 오늘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래드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헤인즈, 보고서 마지막 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이 사진을 다시 걸어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사진이 오늘부터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국장님, 아버지가 오늘 저녁 오랜만에 할아버지 사진첩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진수식 사진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재평가 보고서 하나가 한 가족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들 줄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걸프만의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고 자국 경쟁력을 지키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조선 엔지니어의 손녀가 굳어있던 우리의 산업 주도권 프레임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브래드쇼가 액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오늘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해진다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4,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에너지부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업의 개척자라고.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개척자라는 건 한 번 얻으면 영원한 칭호가 아니라 계속 도전하는 사람에게 붙는 이름이었습니다. 1972년 한국의 젊은 사업가는 백사장 사진 한 장과 지폐 한 장으로 영국 은행을 설득해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동시에 완공했습니다. 그로부터 54년이 흐른 지금 그 나라의 조선사는 전 세계 FLNG 발주 10척 중 6척을 가져갔고 이제 우리 걸프만에 4조 원 규모의 설비를 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그 나라를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54년의 시간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1972년 백사장 위에서 도크를 파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발표된 4조 원 규모 계약이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채운 건 결국 사람들의 배짱과 끈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무모함과 그 무모함을 실제 결과로 증명해낸 축적. 그 두 가지가 만나 오늘의 계약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둣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항구를 돌아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걸프만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항구 전체를 수놓았습니다. 크레인들의 경고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72년 한 청년이 백사장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이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졌다고. 그 사실이 우리의 자부심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채워준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내내 에너지 인프라를 지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세기 전 백사장 사진 한 장으로 배를 짓겠다던 나라가 이제 우리 걸프만에 배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 5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배를 짓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